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일찍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저는 팟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이크를 약간만 좀 네, 네, 떼서 네, 너무 크니까 서용석 책임 연구원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번 발표가 끝나면 이제 B 섹션 이제 발표가 다 끝나게 되고요. 제가 마지막에 저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는 발표 자료 속에 매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누구나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차세대 보안의 핵심 데이터 예, 주셨네요. 예, 선물을. 데이터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데이터 플랫폼 전략 뭔가 좀 제목만 봤을 때 매우 어려운 느낌이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 보안 담당자 또는 실무자이실 것 같아요. 내부에서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하는지 매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 대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담당자 실무자는 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보안 정말 어려운 과제인데요. 데이터 보안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드는 게 내부의 데이터 보안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고 또 내부적으로 강력한 보안 정책을 설정하실 거예요.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을 적용을 하실 텐데 솔루션마다 제공되는 정책의 차이들이 다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보안 정책을 설정하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해요. 또 그렇게 좀 강력한 보안 정책을 설정을 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보안을 하신다고 한들 언제나 우리에게는 늘 보안의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뭔가 보안 사고가 터졌거나 보안 이슈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뒤져보는 게 로그죠. 예, 이런 로그들이 뭔가 좀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뭔가 정확하지 않은 로그들도 매우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업무를 하시는데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업무를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보안, 데이터 보안의 문제점과 그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데이터 플랫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고요. 이 데이터 플랫폼 전략에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컨텐츠 아이디고요. 두 번째가 폴리시, 세 번째가 로그입니다. 이 컨텐츠 아이디, 그 다음에 폴리시, 로그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보안 플랫폼의 핵심 3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컨텐츠 아이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안을 하기 위한 데이터에 고유한 아이디 값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컨텐츠는 정책에 부여받는 대상이 될 거고요. 또한 이 컨텐츠 아이디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유통이 되면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아이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적인 보안 정책을永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컨텐츠 아이디를 부여받은 데이터들이 생성과 폐기가 되기까지 1년의 컨텐츠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면서 수많은 로그들을 생성을 해낼 겁니다. 하지만 그 로그들이 의미가 없는 로그라면 업무에 뭔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방해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컨텐츠 아이디, 폴리시, 로그가 통합되어 하나의 유동적인 뭔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데이터 보안 플랫폼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 3요소 위에 우리는 데이터의 주요 활동을 8가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상단에 보시는 화면이 데이터의 주요 활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discover, 두 번째 classify, 세 번째 manage, 네 번째 protect, 다섯 번째 share, 여섯 번째 audit, 일곱 번째 monitor, 여덟 번째 analyze. 네, 이렇게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의 주요 8가지 활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활동들을 잘 관리하고 보완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전략을 잘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 데이터의 주요 활동 8가지 중에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포인트, 네, 데이터의 관리, 그 다음에 보호, 공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데이터의 주요 활동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와 보호와 공유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서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네, 이 문서 가상화 플랫폼은 컨텐츠 아이디, 폴리시, 로그가 통합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문서 가상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파일 가상화 기술을 통해 문서를 자동으로 가상화를 시키고 그 가상화된 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문서들 그리고 자동으로 가상화된 문서들이 문서 가상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플랫폼은 보안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문서 가상화의 핵심 기술, 이제 이 기술이 파일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파일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게 문서 가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 가상화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은 단말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VCI 서버, 즉 문서 가상화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자동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컨텐츠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그 컨텐츠 아이디가 부여받은과 동시에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하고 그 암호화한 데이터를 가상화 서버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그 저장된 데이터들은 항상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의미 있는 로그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게 이 파일 가상화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단말기에서 생성되는 일반 우리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이 이제 컨텐트 아이디를 이제 부여받고 생성하게 되는데, 이 컨텐트 아이디 생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그 보안과 관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문서 가상화 플랫폼을 고객에게 적용한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좀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H 제조 회사에서 내부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찾아와서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축한 케이스입니다. 실제 사내와 외부로 구분이 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사내에서는 내부 사용자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고 또 그렇게 주고받은 데이터들을 외부 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에게 전달을 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원격 근무 환경도 많이 하고 있죠. 여기 제조회사도 일부 부서에 대해서, 즉 제조와 관련 없는 일반 사무직 부서에 대해서는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고객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내부적으로는 바이러스
DDoS 백신 프로그램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접근 통제 뭐 이런 건 전혀 없이 단순히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나가는 그 방화벽 정도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가이드를 했냐면 실제적으로 내부 사용자들도 보안이 적용이 돼야 되고 또한 내부 사용자들끼리 데이터를 많이 공유를 할 때도 보안이 유지된 상태로 사용하기 편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가져가야 되고 또한 외부에 전달된 데이터들도 중요하게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또한 원격 근무는 어떻게 보면 사내 근무와 같은 환경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환경인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케이스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문서 가상화 플랫폼을 그래서 저희는 제안을 했고 적용을 했습니다. 네, 내부 사용자들끼리는 기본적으로 가상화 서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자산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상화된 문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그리고 권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내부 사용자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환경들이 기존에는 뭐 네트워크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장하는 환경 또는 이메일 안에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환경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문서 가상화가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서 안전하게 문서 가상화 서버로부터 암호화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유 환경, 그 다음에 데이터가 주고 받으면서 일어나는 데이터의 동기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협업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서 가상화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협업 툴, 뭐 메신저라든지 또는 화상 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부 사용자들의 그런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적용이 되었다면 외부 사용자들과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동일합니다. 내부에 있는 문서 가상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안전한 데이터를 외부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문서 가상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부로 전달되는 문서들, 데이터들은 사내를 벗어나면 통제가 되지 않는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문서 가상화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고유의 컨텐츠 ID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부든 외부든 위치에 상관없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같이 공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주고받는 그런 이 구간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원격 근무 요즘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원격 근무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적용할지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원격 근무 중에는 사내와 동일한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되지만 원격 근무를 하지 않는 개인 PC에 대해서는 또 사내 환경과 좀 다른 사용성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원격 근무지에도 동일하게 문서 가상화 서버가 연결이 된다면 동일한 내부에서의 데이터 사용성과 동일한 동기화, 암호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서 가상화 플랫폼을 적용을 했을 때 잊을 수 있는 이점, 사용자 측면에서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변화 관리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사용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관리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보안 설정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서 가상화 플랫폼의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 H 제조사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관리자 그 다음에 보안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문서 데이터 보안의 한계점, 어려운 점들을 우리 한번 짚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한 고객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보안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문서 가상화 플랫폼의 보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사용자는 사용하기 쉬운 환경에서 안전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보안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던 컨텐츠 아이디가 영속적으로 고정이 된다면 데이터는 영속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단순히 로그성, 그 위치 정보, 또 시간 정보 이런 로그가 아니라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로그를 생성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동작이 된다면 당연히 보안을 담당하시는 관리자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저희 문서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네, 문서 가상화 플랫폼, 네,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저장 위치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안 제대로 반영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오늘 핵심은 이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가 핵심이고 문서 가상화에 대해서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도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